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최경영의 최강시사. 네, 최경영의 최강시사 설 특집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엔 설 연휴 밥상에 오를 정치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설 연휴 앞두고 지금 녹음하는 시각 일시가 1월 20일 12시거든요. 지금 방송은 1월 23일 월요일에 나갑니다. 예. 그러나 이분들이 있기에 3일 정도의 시차는 꿰뚫어 보는 정치 고수들이 두 분 오셨습니다.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안녕하세요. 예. 인사를 안 하셔가지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아니, 저희 형님을 모시고 나왔으니까. 사실은 연배는 이제 박지원 원장께서 아니십니까? 그럼 얼굴 보세요. 누가 형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재호 장관이 자꾸 저한테 형님 하니까 내가 까꿀로 형님 불러버리죠. 이재호 고모님은 사실 산에 아침마다 새벽에 가셔가지고 저희 프로에 모시고 싶었는데 최강시사에서는 정말 뵙기가 힘들었습니다. 예, 제가 뭐 아침 라디오 프로는 못 나가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좀 안타깝고 박 원장님은 뭐 자주 뵈니까요. 여기도 아침이니까 고정으로 나오다가 잘렸어. 그래. 뭘 잘린 건 아니고요. 더 라이브 TV도 잘렸잖아. TV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데 라디오 뭐가 까다로운 조건이야? 아니 자기네들이 뭐 까다로운 조건. 자, 올해 그리고 이제 민심 관련해서 뭐 설 연휴 밥상 때 어떤 민심이 오고 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정치권에서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국민들이 무슨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할까요? 유권자들이 정치 관련해서. 이재호 고모님. 그래요. 전에 같지 않죠. 전에는 이런 매스컴이 발달이 안 됐으니까 그렇죠. 설에 가족들이 모이면 뭐 서울 이야기 시골하고 시골 이야기 서울도 듣고 이렇게 소위 여론이 이동이 됐는데 요즘은 매일 그냥 텔레비 라디오 뭐 인터넷 뭐 이러니까 사실 설 민심이라는 게 따로는 없는데 이번에 모여서 주로 하는 것이 뭐 여당 전당대 이야기 할 거고 그다음에 야당 뭐 이재명 대표 이야기 할 거고 그렇겠죠. 지금으로서는 뭐 그 두 개가 뭐 이슈죠. 예, 대통령 이야기도 좀. 윤석열 대통령 해외 나갈 때마다 사고 치는 것도 얘기할 거고. 그 이야기도 좀 이따 해볼 텐데, 오늘 최강시사에서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이죠. 지난 금요일 최강시사에서 안철수 의원이 공포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이 공포를 이용한다. 그러면서 본인이 치고 올라가고 있다. 근데 저는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단어라고 봤던 게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중심으로 한 어떤 전국 풀이 여기에 이제 여권의 인사 그것도 아주 유망한 여당 대표가 공포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당내 의원들이 별 이야기를 못 하고 있다. 이게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근데 그 공포는 그런 의미보다가는 공천이지. 공천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공포는 공천이니까 아무래도 지금 한 길로 몰고 가니까 결국 공천을 담보로 해서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지 안철수 이야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9월 22일로 기억합니다마는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 해놓고 계속 당무에 개입하는 상습적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김기현 의원이 공포를 조성한다가 아니라 그 말씀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포를 조성한다. 그래서 김기현 의원한테 표적으로 삼아서 얘기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실제로 공포를 조성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약간 전국에서 지금 간첩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을 했단 말이죠. 민주노총 이야기할 때 간첩이라는 단어 등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조합에서 뭐 불법이나 건설노조에서 불법이 있었으면 그거는 당연히 수사를 하는 거는 당연한 것 같은데 뭔가 좀 대대적으로 뭔 몰이를 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은 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고모님은? 우리는 뭐 고한 시대를 청춘 바쳤으니까. 그렇죠. 고모님도 사실은 고한 시대 뭐 군사 정권 30여 년을 뭐 벨게이 뭐 간첩 뭐 이런데 아주 노이로제가 걸렸던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이제 오랜만에 이제 무슨 방첩 당국 뭐 그 말도 오랜만에 들어보는 거고 뭐 그런데 이제 그거는 국정원에서요, 뭐 국정원 원장 계시지만 오랫동안 내사해서 뭐 몇 년 전부터 자기네들 말로 내사해서 포착해서 이제 증거 인멸이 되기 전에 이제 사건을 잡겠다 이런 이야기를 발표를 한 거니까 우리야 언론 발표만 보고 아는 거니까 그 속사정들은 모르잖아요. 지금 당장 어떤 사회 분위기가 과거처럼 돌아가고 뭐 그럴 염려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는 못하죠. 그렇게는 안 되고 뭐 또 과몰이다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는 할 거 없고. 그렇겠죠. 지금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사람이 거의 10만이 가깝잖아요. 탈북민이. 그런데 그걸 옛날 고한시대처럼 무슨 과몰이해서 조작하고 이렇게는 못하죠. 그렇게는 못하고, 이제,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그런 공포를 늘 갖고 있으니까, 옛날에 당했으니까. 잠재의식 속에. 그러니까, 국정원이나 검찰이나 정말로 팩트에 의해서 사실대로 과장할 것도 없고, 왜곡할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조사해가고 그대로 밝혀야지. 그거 만약에 무슨 정치적 의도가 개입한다면 그건 국민들이 잘 안 믿죠. 요즘 그런 거. 잘 안 먹힐 것이다. 그럼요. 역시 이재호 장관이 그렇게 정리를 하시니까 저도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국정원은 완전히 개혁됐습니다. 국회 법과 제도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권도 과거로 돌릴 수는 없어요. 단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죠.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 3분의 2에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개정이 되겠느냐 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국민도 그렇게 과거로 돌리는 것은 큰 저항이 있을 것이다 하는데 단 제가 국정원장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을 얘기하면은 국정원법 위반으로 저는 또 고발되고 조사받고 기소되고 나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신문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은 국정원장 비서실장 직속으로 방첩센터가 방첩 신설됐다. 간첩을 막는 게 방첩이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있을 때는 산업기술보호국이었는데 국정원에서는 숫자를 표시합니다. 제3국이 경제보호국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 추측에 이게 바뀌었구나. 그런데 거기에 옛날 안기부, 중정, 또 국정원까지 또 경제단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경제단을 50명, 100명으로 부활했다. 이걸 보면은 지금 개혁이 후퇴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그 경제단이 과거에 기업의 IO처럼 이렇게 들어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까? 원장님 있을 때는 방첩국이 없었어요. 방첩 수사국이 있지. 수사국. 수사국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 지금 보면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간첩 수사를 안 했다. 제가 원장하면서 충북 동지회 등 2곳을 검찰에 기소를 시켜서 구속되고 지금 재판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검찰이나 사법부에서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는가. 요구를 한다. 거기에 충족시키는 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불행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는 말만 하면은 문재인 정부 때 안 했다. 지금 하는 것이 전부 제가 한 거예요. 지금 하는 것이 그때 국정원장 때 이미 했던 것들이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당시는 코로나 때문에 한 3년간 국정들이 봉쇄되고 해외 여행이 안 됐잖아요. 지금 북한에서 우리 한국에 내려와 있는 간첩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부 사이버 암호를 통해서 외국에서 우리 이쪽 자생적 움직임 사람들이 가서 만나요. 그 사이버로 이 암호를 잡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국정원이 잡아가지고 해외에서 접선하는 것을 국정원 요원들이 참 기가 막힙니다. 만나서 걸어가는 것 다 증거 수집을 해요. 그래도 이렇게 둘이 만났단 말이에요. 만나서 그 사진을 찍었어도 기소를 못 해요. 왜냐하면 검찰에서나 사법부에서는 무슨 말을 했는가. 그것까지. 무엇을 주고받았는가까지 증거를 완전히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공수사는 오랫동안 걸리고 어떤 것은 7, 8년도 하는 거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집권 8개월 만에 그거 다 잡았나? 언제부터 여행 자유화됐죠? 89년. 아니, 코로나. 코로나. 그래서 그런 소리는 하지 마라. 그런 소리는 하지 마라 하고 제가 여기에서 참 이건 아닌데 하는 것은 국정원 직원들은 원장, 차장, 기조실장이 정무직입니다. 여기만 얼굴을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위원회 나오더라도 이번에 국정원 이렇게 글쎄 지금 보세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정보위원회 나오더라도 원장과 차장 기조실장이 앉아있는 것만 TV 사진이나 스틸 카메라가 찍고 나가면은 국정원 간부들이 뒤에 배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직원은 전 세계 어디도 정보기관의 직원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국정원 요원이다라고 여기다 국가정보원 써가지고 그렇게 많은 숫자가 사람들이 다 보도록 다 봤다고 하면은 나는 저걸 보고 특히 방첩단인지 그 수사국 사람들일 건데 김정은이 얼마나 회심의 미소를 지을까. 제가 국정원이구나 뭐 이러면서. 다 아는 거죠. 특히 대공 수사하는 사람들을 이건 나는 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좀 이상했어요. 제가 미 FBI가 수사를 갈 때 FBI 옷 입고 나가잖아요. 그거는 이제 국내 수사니까요. FBI는. 그런 형태로 저도 국정원을 잠바 뒤에 등띠게 써갖고 수사로 나가는 건 나도 처음 보셨죠. 그렇게. 저도 취재하면서 사실 국정원 요원들을 한 3명 정도 만났는데 정말 신원 노출을 꺼려하거든요. 절대 안 해요. 기자들 아니면. 더구나 대공파트 직원들은 자기 신원이 생명인데. 그렇죠. 일체 공개를 안 하는데. 제가요. 근데 이번에는 글쎄. 다른 이야기. 국정원장 해임 돼가지고 공관에서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공관에 운영관 국정원 직원들이 있어요. 이삿짐 싸는 걸 도와준다 하더래요. 제 딸이 싸면서 보니까는 사진이 있으니까 그걸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운영관이 그 사진은 안 됩니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국내에서는 찍은 사진이 없는데 해외 출장 가서 같이 간 간부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 같이 이제 관광지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으니까 이건 안 됩니다. 해서 다 내놓고 왔어요. 그렇게 엄격하게 하는데 보안인데. 이건 지금 나이롱뽕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해외 순방 이야기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두 분한테 노래도 좀 선곡해달라고 그랬었는데 다 이란과 관련된 노래를 선곡을 하셔가지고 그 이란
이란은 아니죠. 아랍에미리트를 갔다 오셨는데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외교부는 괜찮다 이제 다 설득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만 천만의 말이죠. 천만의 말이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이란 정부에서 어떻게 나와요? 그냥 왜 비핵화까지 얘기하냐? 이거 별걸 다 얘기하잖아요. 이란이 그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수천 년 그리고 1962년인지 3년인지 한 이란 정부가 수교됐는데 그렇죠. 한때는 170억 달러 이상의 교역량이 이루어졌어요. 그때 서울에 테헤란로가 생기고 이란에 서울로가 생긴 거예요. 잘 돼갔어요. 잘 돼갔는데 이란이 핵무장을 하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를 못해요. 그렇죠. 달러 결제를 못하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란에 갚아야 될 돈이 원유값이 70억 달러. 70억 달러 정도 되죠. 약 8조 7천억 정도가 있어요. 이걸 못 주고 있어. 만약 내놓아라. 근데 우리가 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골치가 아프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장관님 그 해외 순방을 갈 때마다 지난번에 이제 바이든 날리면도 그렇고 리스크가 그 대통령 본인한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참모들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거는? 다 본인인데 있는 거지. 다 본인이니까. 설사 참모들을 그래 써줬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렇게 안 읽어야지. 아니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뜬금없는 이야기잖아요. 왜 남이 나라 가도 그 나라 저기 누구라는 이야기를 그걸 왜 해요? 뜬금없긴 했어요. 아랍 UAE에 가서 UAE 저기 이란이래. 그거 뜬금없는 이야기잖아요. 그걸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뭐 해외의 그 장병들 뭐 격려하려고 했다고 외교부인가 어딘가 뭐 그랬는데 그 나가 있는 장병들 격려하는데 무슨 왜 저기 이란의 이야기 그게 장병들 격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듣는 사람도 뜬금없는 이야기지. 그거는 실언으로 봐야죠. 실언이다. 그 실언이니까 완전 실언이고 그냥 실언인데 그런 실언을 이제 늘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뭐 바이든인가 뭐 때문에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외국 나가면 우리가 뭐 같은 편이지만은 지켜보는 사람은 불안하지. 위태하고 불안하지. 솔직하게 말해서. 국민이 걱정하지. 그 이야기 할 필요. 물론 좀 이제 기분이 좀 좋으시니까 그냥 막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말이 나와서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남이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저기 누구나 그 이야기를 오지랖도 한참 오지랖이지. 오지랖이다. 지금 이 말씀은 박지원이 아니고 국민의힘 상임고문 이재호 전 장관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상식적인 나는 뭐 상식으로 한 이야기요. 아니 상식이 아니라 대통령이 장관이 국정원장이 해외를 나가더라도 전부 그 나라의 모든 현안을 다 서류로 만들어서 줍니다. 대통령이 가면은 외교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자부, 거래가 있으니까요. 원장 관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국정원 이런 곳에서 참고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심지어 영부인한테는 동영상까지 만들어 가지고 제출을 해주면은 대통령실 즉 국가안보실에서 다 조합해가지고 대통령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만 읽어봤어도 이런 실수가 어디 있냐. 윤석열 대통령이 신문만 봤어도 한국 이란 신문을 새벽부터 이렇게 보셨다고 하던데. 나는 안 본 것 같아. 안 본 것 같다. 이런 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실언으로 봐야지. 그걸 뭐 정색으로. 정색할 필요는 몰라서. 근데 이제 이란이 저렇게 나오니까. 내용도 또 사실도. 이란하고 UAE가
사이가 나쁠 때도 있고 뭐 서로 그러지만은 적은 아니에요. 나 저까지는 아니지. 최대 교역국이에요. 지금 최대 교역국으로. 제가 국정원장 재임할 때 아랍에미리트를 다녀왔어요. 이스라엘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좋아지가지고 민항기도 다니고 정부 간에도 대화를 하는 얘기를 다 해주더라고요. 이스라엘하고도 그렇게 좋아졌어요. 아랍에미레이트가.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저렇게 말씀하신 것은 외교 참사입니다. 나는 어떤 순방 때도 다 사고를 쳤는데 이번 제일 큰 사고를 쳤다 하는데 우리 박지원의 식탁 진행하는 유튜브 김유정 전 의원이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께서 이란이라고 안 했다. 그러면 이런 적이라고 했다. 이런 적? 이런 적이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김유정 의원, 당신 곧 대통령실 홍보수석으로 가겠다.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발표한 게 김은혜 수석 아니에요. 이게 말도 안 돼. 그것도 그렇고. 사실도 정확하지 않는 데다가. 지금 두바이 같은 데는 뭐 이란 사람들이 뭐 60만 명이나 70만 명 나와 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UAE가 그 중동이라는 나라 전체가 뭐 테러도 많고 뭐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 사람들 금방 싸웠도 또 금방 화해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거를 UAE에 적은 일아이다 이렇게 한 나라의 대통령, 그것도 남의 나라 대통령이 자기 나라 와갖고 분수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건 실언으로 봐야지. 그게 뭐 정색하고 뭐 했다는 이야기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외교부에도 뭐 관계 잘 해결됐다 가는데 그래서 해결된지 안 된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과는 해야 될 거예요. 그 사과도 보통 사과가 아닙니다. 그리고 뭔가를 줘야 될까요, 우리가? 게 해교 국가 아니에요. 그렇죠. 수니파, 시아파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알력이 심한데 강한 나라예요. 그리고 호르무즈 우리 상선 납치됐을 때도 저도 역할을 해봤는데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통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전에 이게 딱 나왔길래 우리 상선들 다 주의시키고 조심시키고 솔직하게 잘 설득해서 사과해야 된다. 그런데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페르시아만을 만약에 이란이 봉쇄를 해버리면 우리나라가 중도에서 들어온 석유는 놓을 수도 없대지. 그게 다 페르시아만을 거쳐서 한 70%가 온다고. 호르무즈를 거쳐서 들어오는 건데. 그러니까 물론 이란이 뭐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본인들은 좀 기분이 안 좋겠지. 아니야. 이란이 그 70억 달러 때문에 굉장히 압박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거예요. 오늘 저희가 질문을 한 15개를 준비를 했는데 20분 넘어갔는데 딱 2개 있습니다 지금.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합시다 뭐. 설 연인데 그래서 듣는 분들도 뭐 편안하게 들어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잘못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앞으로 대통령의 언어는 정제되고 검토된 즉흥적 말씀하지 말고 원고를 써주는 대로 있고 그 자료를 잘 공부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라. 그렇게 해야. 그 대통령 밑에 지금 장관들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넘버 3인지 2인지 4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인자 자리를 놓고 기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냐면 한동훈 장관과 이상민 장관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좀 발언이 좀 세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 권력 서열 1위, 2위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알 거예요. 3위 자리를 놓고 한동훈, 이상민 두 장관이 경쟁하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입니까?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좀 한동훈 장관이 좀 발언을 좀 세게 한다 또는 총선 포석용이나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들끼리 이야기긴 한데. 한동훈 장관이 이제 장관 그만두면 이제 정치를 해야 되니까 내내 국회의원 출마해야 되니까. 그렇죠. 정치적 영역에
좀 이렇게 좀 연습을 좀 하는 거지. 자기 스스로 훈련을 좀 하는 건데. 예. 나 그게 정치적 훈련이라 하는 거는 뭐 똑똑하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에 생활하면서 그게 익혀져야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한동훈 장관처럼 저렇게 똑똑하긴 하죠, 사람이. 똑똑하죠. 예. 야무락지지. 예, 야무락죠. 야무락죠. 그런데 저거는 정치인의 언어가 아니지. 아. 저거는 그냥 검사의 언어고 그냥 검사주에도 지 똑똑하다는 걸 펴내는 거지. 예. 정치인이라고 하는 건 언어를 저렇게 쓰지 않지. 그러니까 어쨌든 정치는 해야 되고 또 하고 싶고. 좀 이름은 좀 더 내야 되는데,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이름 더 안 내도 막 지금까지만 한 거면 해도 한동훈 알 만큼 아니까. 충분하다, 인지도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이름 내려고 설칠 거 없고. 설칠 거 그냥 뭐 조용히 그냥 법무부 장관이 열심히 잘 하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군인들이 정권을 잡으면 국방 문제에 전념하잖아요. 그렇죠. 군사 정권 때는. 그래서 적어도 군인이 잡고 있는 동안에는 국방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안심하잖아요. 그렇죠. 뭐 북한이 어떻게 도발해오든. 예. 이명박 정권이 정권 잡으면 이명박 정권은 기업인 출신이니까 젊어서부터 뭐 지금 중동 붐이라는 게 다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 현대건설 사장할 때 해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이번 아랍에미리트도 그러고 다. 그래가지고 경제 문제에 아주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검사가 정권을 잡았으면 뭐에 집중해야 되겠어요? 검사들이라는 게 부패 청산의 전부이잖아요. 그러면 검사들이 그 사람들이 검사 생활하면서 사회 곳곳에 어디에 부패가 심한지, 어느 사회에서 지도층 인사들이 어떻게 부패가 있는지를 검사들이 제일 잘 아잖아요. 먹고 그것만 했으니까, 사람 잡아가는 것만 했으니까. 그러면 한 장관이나 윤석열 정권이 해야 될 거는 우리는 적폐청산이 아니고 부패청산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부패. 예를 들어 뭐 노동 현장의 부패라든지 뭐 유튜브의 가짜 뉴스라든지 뭐 김만배가 언론인인데 돈 주는 거라든지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사법적 부패, 판사나 검사들이 뭐 돈 먹고 뭐 이런 거, 그잖아. 정치인들 정치적 부패, 정치인들이 뭐든 뇌물 받고 뭐 이런 거, 나 언론인이 부패, 뭐 이런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부패 하나만 제대로 청산하면 나라가 한 단계 올라가는 거죠. 그 일을 누가 제일 잘하겠어? 검사들이 제일 잘하죠. 그러니까 검사들이 정권 잡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회 지도층 인사의 부패 청산에 전념을 해서 윤석열 정권다 나라 깨끗해졌다. 지도층에 부패가 없었다. 이런 소리 들을 생각을 해야지. 뭐 쓸데없이 맨날 자기 똑똑한 행세만 하면 그게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고. 저기 지금 박지원 원장님한테 무슨 코멘트를 얻고 싶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저 27분이기 때문에 이하 동문. 이하 동문이다. 단 한동훈 장관이 아는 척하지 말고 겸손했으면 좋겠다. 겸손했으면 좋겠다. 두 분이 비슷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박지원하다고 정치하는 거 아니라고. 그럼 뭐 쟤들 공부 잘하는 사람 다 정치하게. 맞습니다. 박지원 원장님이 신청한 곡인데요. 현철의 추억의 테란로 듣고 3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지금 여러분은 최경영의 최강 시사 설 특집 정치의 전당 이재호 전 장관,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의힘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3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3월 전당대회인데 나경원 전 의원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완전히 떴습니다. 이게 지금 절대적인 기회입니까? 아니면 위기입니까? 뜬 거요, 죽은 거요. 나경원 전 장관은 우리가 손이 둘밖에 없잖아요. 대표 나오려면은 부위원장 기후대사 안 받았어야 돼. 이거 둘 받고 나서는 손은 둘밖에 없는데 또 대표 먹으려고 깽가리 소리만 나면 가서 시골 춤추러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뭐 당 행사만 있으면 그리 뛰어차가서 하니까 거기서 찍힌 거야. 거기서 찍힌 그건 잘못했어요. 그런다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당내 민주화도 있는데 유승민, 나경원 안 돼.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건 잘못이야. 그건 안 된다 말 안 했잖아. 방송에 나가고. 아이, 안 된다고 지금 그렇게 린치하는 것이 뭐야? 이런 거지. 예. 윤 대통령이나 그 대통령실의 사람들은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막 쉽게 예를 들면 농사지라고 일꾼을 데려왔는데 이 일꾼이 농사는 안 짓고 맨날 시장판에 가서 노니까 저러다 보면 농사가 안 되게 생겼잖아. 농사지라고 데려와서 농사는 져야지 맨날 시장판에 가서 놀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속으로 기분이 안 좋겠어. 응? 그렇게 기분이 안 좋은 데다가 그렇게 하려면 지금 형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 임명하려고 그럴 때 저는 당에서 몸을 바쳐서 기여할 테니까 저는 안 하겠습니다. 딱 자르든지 아니면 받았다 하더라도 한두 달쯤 하고 작년 12월 초나 12월쯤 가서 좀 빨리 하든지. 아이고 제가 해보니까 내 능력이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만두고 역시 고기는 물에 놀아야 된다고 난 역시 당에 가서 놀겠습니다.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하면 대통령하고도 대통령실하고도 척질 이유가 없지. 본인이 능력이 안 돼서 그만두겠다는데 그러면 별로 대통령실하고도 불편하지 않고 본인은 빠져나와서 당대표 출마하면 되는데 이분이 맨날 고심한다 그러고 고민한다 그러고 이것저것 재고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인데도 인심 안 읽고 대통령실도 지원을 받고 그 갖고 당심도 잡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쾌하지 사실은. 다 먹으려고 했다. 이게 저출산 현장 그거나 열심히 해갖고 그걸로 승부를 보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당에 뛰든지 해야지. 정부직이라는 게 정부 장관직이라는 게 애들 장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나경원 전 의원 측을 제가 대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월급이라고 할 것도 장관 월급도 아니고 거기는 거의 없고 그 법카도 거의 없고 거의 사실상 비상임이다. 이게 상임이 아니다. 그래서 자리를 준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고위공직자 그런 이야기 하면 제발등 찍는 거요. 자기가 그럼 안 해야지. 저를 안 받아야지. 그런 걸 안 해야지. 안 해야지. 그런 거 따지면 돈 따지고 월급 따지고 그러면 그걸도 그래도 장관급 예우는 다 해주지. 차도 있고 비서도 있고 그때 또 무슨 일정하게 또 비용도 나가고 장관급 대우는 다 하지. 그래 정상적으로 월급 받고 상대이 아니면 안 한다 그러면 받지를 말아야지. 임명장 줄 때 나는 그런 자리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아니 그것도 있지만 왜 받아 놀렁.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키면서 이거를 할 테니까 대표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하고 갔어야지. 그냥 애매모호하니까는. 그건 했겠지. 그건 말로. 안 했대. 눈치로 했겠지. 그걸 그 임명할 때는 대표 그만두라는 이야기지. 어떻게 됐든. 이게 지금 저는 사실은. 나경원 의원이. 정무직인데 사의를 표명했고. 문자로 보내니까 대통령께서 애정이 있다. 다른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직서를 보내니까 그거 받았으면 됐지 또 꽉 해임 때려버리고 이럴 수가 있어요? 대통령실에서도 약간 좀 속 좁게 행동했다? 아니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 해임시키고 싶던 차 잘 된 거지 뭐. 그런데 아무튼 저는 나경원 의원이 여기서 꼬꾸라지면은 미래가 없어요. 나와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민심을 가지고 있는 유승민 의원은 100% 당원 경선 그리고 결선 투표까지 가니까 정식으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비수를 꼽고 달라들잖아요. 그런데 당심을 가지고 있는 나경원 의원은 당심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잘하고 윤핵관들한테도 잘하려고 했는데 지금 귀샤대기 맞아버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꼬꾸라지면은 길이 없어. 지금 현재는 국민의힘 윤석열이지만은 미래는 유승민, 나경원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는 꼬꾸라지면은 그만이다.
그리고 내년 총선에 공천도 안 줄 것이다. 잘 생각해야 돼. 공천도 안 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봐요. 아니, 뭐, 남이당 이야기를 그렇게 잘해요. 잘 알아요. 공천도 안 줄까요? 만약에 안 나오면? 이번에 네. 정치인으로서나 공직자로서 네. 그 나경원 의원 같은 처신은 정말 잘못된 처신입니다. 이재호 상임 고문마저도 이렇게 하면은 설 자리가 없는 거야. 그러나 내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나경원 문제는 그렇게 처리 안 하고 임명장 줄 때는 눈치라 이거 주면 안 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겠지. 네. 그래서 줬는데도 계속 그러면 처음 일찍이 더 커지기 전에 한 달쯤 봤는데 계속 장판에 가서 놀고 그러면 정부판에 안 놀고 그러면 네. 불러다가 나 위원장 내가 임명장을 줄 때는 저출산 그 중요한 거 또 기후대다 중요한 그렇죠. 건데 정부 일을 좀 도와달라고 옆에서 도와달라고 했던 건데 그 어떻게 정부 일은 안 하고 맨날 당에 가서만 마이크 잡고 놀면 이게 지금 당직자인지 정지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못이지. 좀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일찍 네. 나 그만두시든지 아니면 정부직을 좀 해서 날 좀 도와주든지 일찍 이야기를 했어야지. 난 내 같으면 그러겠어. 네. 불러다가 네. 가만 뒀다가 골목 터질 때까지 가만 뒀다가 해임시켜버리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 돼. 그거는 뭐 좀 대통령도 그런 게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이번 사건의 원인은 나경원이 처신의 문제. 그래요. 나경원이 제공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뭐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일하라고 주인이 시켜놨는데 이 일은 안 하고 꽹과리 쏘면 나면 장으로 뛰어가서 춤추고 다니면 그게 되겠냐고. 잘 못했어. 그렇지만은 그걸 또 그렇게 해임까지 시키고 계속 린치를 시켜버리면은 되겠냐 이거지. 그 대통령의 그 나경원이야. 그러나 나가야 돼. 맞아. 그 말은 맞아요. 그러나 나가야 된다. 나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흥행도 하고 하려면 국민적 관심을 받고 당의 자산도 다 보호하고 하려면 나경원, 유승민 의원이 다 당대표를 나가야 돼요. 유승민까지 다 나가야 돼요. 나가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치라는 거는 요렇게 저렇게 지금 나경원 의원이 뭐 또 장고한다 뭐 자명한다 했는데 그 자명을 할 것도 없고 내가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할 게 아니고 나가냐 안 나가냐 나가면 나는 대통령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 길로 간다 하고 뻗쳐서 나가는 거고 아유 나는 그래도 대통령하고 척 앉아야지 뭐 그래도 윤핵관들 눈치 봐야지 하려면 빨리 접어버리고 나가냐 안 나가냐를 결정해야지 될까 안 될까를 결정할 시기는 지났다고.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든 유승민 의원이든 이번에 전당대회 나가는 것이 본인들에게도 좋은 거고 당에도 좋은 거고 그런데 뭐 당에서 철없는 명분의 정치를 해라. 그럼 당에서 철없는 사람들이 뭐 윤핵관의 사람들이 초선들이 뭐 나경원이 나가면 안 된다 들어가라 나가라 말아 그런 말하면 안 돼. 당이라는 건 판 벌어졌는데 많이 나가면 좋지. 그러네요. 그러네. 그렇게 당이 좀 이렇게 활기가 좀 차야지. 이게 뭐냐 호루라기 부는 대로만 따라가면 그게 다해라 할 것도 없지. 교통순경이 잘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 안 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뭐 유승민, 나경원 중에 누가 MB하고 더 가까워요? MB하고 뭐 별로 둘 다 뭐 그렇겠어. 둘 다. 그리고 둘 중에 한 사람 선거대책위원장 해줘. 그건 다 박근혜 밀었던 사람들이니까 뭐 별로 그래요? 우리 쪽하고는 가깝진 않았는데 그러나 정치를 봐야 되자. 우리는 또 다시 또 뭐 정치할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봐야 되니까 그렇죠. 당은 미래를 봐야지. 이제 한 4년 조금 더 남았잖아요. 4년 이후에도 유승민이나 나경원은 맹정치할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4년 좀 넘으면 이제 그만두고 집에 갈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처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에 나경원처럼 그래 처신하면 안 되고 유승민 의원도 뭐 가끔 좀 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걸 당이 안아야지. 우리 당에는 저런 사람도 있어야 된다. 저게 얼마나 당이 건강하냐. 이렇게 안고 들어가야지. 맨날 뭐 유승민처럼 하지 마라. 뭐 꼭 유승민 같이 한다. 이렇게 왕따시켜버리면 당이 늘 분수가 없지. 나는 그래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반드시 보수 신당이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 생길 것이다. 등으로 생길 것이다. 생길 것이다.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이재 고모님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당을 장당할 만한 그런 지도력이나 조직력이 없습니다. 자기 정신을 하는데. 고모님이 가가지고 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이죠. 당 만든다는 거예요. 이러면 자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은 공천을 시작하고 있는 거야. 세상의 초선 의원들이 개혁적이고 대통령께서 당무에 간섭하시면 안 됩니다.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당을 맡겨주십시오. 이런 성명을 내야 정상이지. 그래서 왔죠. 나경원 의원한테 대통령 말 잘 들으라고 하는 성명은 이건 또. 그거나 우리 당 이야기를 민주당 분이 자세히 이야기해서 내가 좀. 아니 내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고 하는 부끄러운데 사실은 좀 부끄럽지. 는데 세상에 초선 의원들이 말이야. 아무리 총선이 내내 있다 하지만은 그래도 나경원 의원도 우리 당의 자산이잖아. 원내대표가 했던 사람이고 한데 무슨 초선 의원들이 줄지어 40명이나 연서 성명서를 낸다. 이건 정당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자기 당의 중진을 갖다 그렇게 아무리 대통령도 잘 보기 쉽다고 또 그런 사람들은 또 잘 보이지도 않아. 그건 한때용이지, 일회용이지. 한때용이다. 일회용이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그걸 그냥 차라리 초선들이 뭘 내면 당이 전당대회가 건전하기 위해서 그렇지, 우리 당이 통합하자든지 모든 사람의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당이 하나가 돼서 통합하자든지 이런 건강한 이야기를 해야지. 무슨 특정인을 공격하는 그 린치를 가하는 그게 무슨 깡패들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걸 어디서 참 철없는 사람 내가 볼 때는 참 철없는 짓이야.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교통순격으로 호루라기를 너무 많이 불어. 너무 많이 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파동도 아니 정무직 사표냈으면 그대로 둬지 말이야. 해임시켜버리고 이렇게 하니까는 좀 문제가 있는데 초선 의원들의 그 성명도 우리 정당사에 길이 남을 역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나도 초선 때만 많이 그런 짓 해봤지만은 무슨 특정인에 대해서 연서해갖고 성명서 내고 이런 짓은 안 했어. 나도 별나게 놀긴 했지만. 주로 명분과 이제 가치가 있는. 아니 그런데 그런 짓은 안 해. 대구 TK 쪽 의원들도 초선 의원들이 김판용 대구시 지부장만 이제 당원 당규상 중립을 지키게 돼 있으니까 안 하고 여기에 포함됐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유승민 의원, 나경원 의원 직계들도 성명을 해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공천을 시작하니까 칼질 안 당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사람들 사실 그런 사람들을 공천 주면 안 돼. 당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설치면 선당 후사를 해야지. 누구 특정인 하지 마라, 사과해라, 해라. 아니, 그렇게 같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는 게 어디서 철없는 초등학교 학생들도 아니고. 잘 들으시겠죠? 오늘 이재 고모님 말씀을 잘 들으실 거예요. 내가 보니 좀 부끄럽더라고. 내 인대는 달려들어봤자 내가 출마할 사람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한 10분밖에 안 남아서 민주당 이야기 들어가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 그 골치 아픈 이야기 할 게 뭐 있어요? 뻔한 건데. 뻔한 겁니까? 아니, 뻔한 건데 이재명 기소하면 끝나는 건데. 이재명 기소하면 끝나는 겁니까? 기소 재판 받으면 끝나는 건데. 아니, 기소는 언제나 할 것 같습니까? 그럼 만약에 고모님 생각에는. 그게 저게 시작되면 그래도 6월 안으로는 하지 않겠어요? 근데 질질 끌 것이다. 질질 끌지는 못할 거. 왜냐하면 이게 형님도 남미당 이야기를 잘 했으니까 나도 남미당 이야기를 좀 해보면 하십시오.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3년 끌잖아요, 벌써. 2020 관련된 사건들이 22년 이 3년째 지금 끌어오잖아요. 그렇죠. 국민들도 피곤할 땐 피곤한 거라. 저 빨리 잡아가든지 아니면 빨리 털든지. 이건 들면 이재명 또 이재명 대표도 일만 여면 맨날 또 거짓말만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거 빨리 이걸
좀 검찰 그 솜씨 좋은 검찰들이 네. 사람 잡아가는 건 다 잘하는 사람들이잖아. 네. 그 솜씨 좋은 사람들이 좀 빨리빨리 정리해갖고 기소를 하든 뭐 불기소를 하든 이거 빨리 끝내야지. 이래 되면 국민들이 피곤해져. 그래서 지금 아마 뭐 소환 자꾸 하는 거는 기소하기 위한 절차니까 소환에 응하든 안 하든 그냥 기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이걸 갖고 정치적으로 뭐 간다 안 간다 정치 탄압이다 뭐 정치 보복이다 야당 파괴다 별소리를 다 해봐도 검찰은 눈도 깜짝 안 해. 그냥 뭐 다 자기네들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자기네들 그냥 다 절차 밟아갖고 그냥 기소하는 거니까 사법 절차대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도 내 밖에서 큰 소리 치지 말고 이번에 참 잘했어. 난 내 혼자 가겠다. 내 혼자 가겠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예. 아니 나는 내가 대표하기 이전의 문제고 네. 내가 대선 후보 나오기 이전의 문제니까 네. 그건 내 개인 문제 아니냐. 난 해결하겠다. 야당이 당대표가 그러니까 도와주고 뭐 우샤우샤 해주는 건 좋은데 네. 나 검찰에 가는 건 그건 내가 가서 처리하고 오겠다. 이렇게 해야지. 그만해라. 그걸 몰고 다니고 말이야. 이건 시간 다가. 목이 안 좋지. 예. 지금 말씀대로 3년을 하고 있잖아요. 예. 3년을.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본인은 부인하고 누구도 돈을 줬다는 사람이 없어요. 측근도 부인하고. 그런데 풀어줘라 하는 이재호 장관 말씀대로 풀어줘야 돼. 이제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만해. 기소하든 하든 빨리 해라. 보세요. 예. 자, 이번 수사도 보세요. 예. 대장동으로 그렇게 복구고 난리더니 느닷없이 성남 FC로 조사를 해. 그러면서 구속영장 청구한다 하더니 이제 대장동 해가지고 한꺼번에 구속영장 청구한다. 예. 자, 이번에 보세요. 쌍방울 김상태 회장. 지금까지 변호사 대납으로 난리를 치더니 김상태 회장 잡으다가 다른 걸로 하잖아요. 그렇죠. 배임. 영장에는 대북 송금. 예, 변호사비 대납이 없어요. 변호사비 대납이 없어. 예. 뭐 그거 아니라도 뭐 많은데. 뭐. 아니 글쎄. 그러면 그게 뭐냐 이거예요. 예. 뭐냐. 그래서 저는 이 야당 탄압을 하는 이러한 것은 아니라니까. 끊어야 돼. 야당 탄압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 이제 있는 게 한 3, 4주 전에 시사저널에서 보도한 것을 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예. 이재명 대표에게는 검찰 소환장도 자주 가고 국회로 체포 동의안도 자주 올 거다. 이걸 보면은 장기적으로 갈 것 같아. 그래서 총선을 아주 민주당을 이걸로 그렇게 시켜가지고 이기려고 하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야. 그러면 안 돼. 검찰이 뭐 년 총선까지 생각할 정도로 머리가 좋은 건 아니고. 머리가 좋지. 이재명 대표 쌍방울하고 관계없다고 그랬잖아. 자기가 쌍방울 내복 입었다며. 내복 입은 게 쌍방울 내복이잖아. 왜 BYC도 있고 뭐 내복 많은데 왜 쌍방울 내복? 쌍방울 내복도 사입을 수 있고 BYC. 최초의 내복 회사는 이제 BYC 백양이었죠. 쌍방울 내복 어디서 사입은지 모르지만 어쨌든 쌍방울이든 뭐 단방울이든 간에 검찰은 이걸 너무 오래 끌지 말고 기소를 하든지 안 하든지 빨리빨리 결정해야지. 이걸 갖고 뭐 3년째 끌고 가면 되겠어. 민주당 입장에서도 참 곤혹스러운 게 뭐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줄줄 끌려가서 가장 이제 곤혹스러운 게 혹시 금년 말 내년 초까지 이게 가는 게 아닌가. 뭐 이거를 제일 그러다가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그때 이제 뭐 어떤 유죄에 어떤 혐의가 나온달지 아니면 재판에서 그런 게 나온달지 그걸 제일 두려워하는 거 아닐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글쎄요. 지금 현재는 수습이 안 되는 민주당으로서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야 돼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 그거밖에 없어요. 아니 검찰의 저 선택적 공권력 적용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것도 그러잖아요. 언제는 대장동 느닷없이 성남 FC 변호사 대납으로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김성태 회장한테도 그건 아니고. 이게 뭐예요? 내가 민주당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제일 친한 분도 있고 하니까 내가 코치를 하면 민주당에 저렇게 설칠 게 아니야. 민주당이 설칠 건 아니야. 민주당이 저렇게 난리치고 텅지 단합들고 와 몰려다니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재명 대표 본인이 부인하고 있잖아. 잡혀갔더니 김용이나 정진상 측근들 다 부인하고 있잖아. 말 안 하고 있잖아. 그럼 이걸 법률적으로 민주당의 율사들이 많잖아. 아니면 민변인 협조를 구하든지 전문적인 그 분야의 전문적인 변호사들, 로펌을 하든지, 이래 해갖고, 법률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부인하는 건 부인하는 게 다 추려갖고, 법률적으로 그걸 하나하나 대응을 해나가서, 이걸, 상대할 생각을 해야지, 이걸 정치 단합이다 뭐다 설쳐서 하니까, 검찰은 좋지. 이건 법률적으로 자기네들을 대응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맨날 큰 소리 치니까 그야 검찰이 아무 관계 없잖아. 정치적으로 큰 소리 치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처음부터 법률적 대응을 당해서 총체적으로 율사를 총동원하든지 해갖고 그 본인이 부인 안 하면 본인도 부인하고 측근도 부인하고 그러니까 이걸 법률적으로 대응해서 엎을 생각을 해야지. 정치적으로 대응하면 100점100패라니까. 기자들도 그게 맞는 말씀인데. 답답해요, 그거는. 아니요.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검찰에서 법률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구체적. 그게 또 없다. 그걸 제시를 해야 법률적 대응을 하지. 아니, 대장동 몇 년 하다가, 느닷없이 수입 성남 FC 하다가, 구속영장 청구한다. 하더니 둘 합쳐서 하겠다. 김성태 회장만 하더라도 변호사들이 대납 아니에요. 너무 아쉬운데. 이건 또 어디로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두 분이 조언을 좀 해주셔야 돼요. 한 30초씩만. 아유 진짜 시간 빨리 가네요, 그죠? 두 분 모시니까. 박지원 원장님은 별 이야기도 안 했는데. 박지원 원장님은 민주당에 해주셔야 되고 이조 고모님은 국민의힘에 해주셔야 되는데 이조 고모님은 먼저 하시겠습니다. 무조건 여당부터 해야지. 일단 야당이 먼저 해야지. 시간 간다. 빨리 해. 시간 간다. 빨리 해.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눈앞에 다가왔는데 제발 좀 시끄럽게 하지 말고 서로 윤심이나 그만 용산만 쳐다보지 말고 좀 당의 비전도 제시하고 당의 개혁 방안도 제시하고 정치 개혁 방안도 제시하고 이번에 중대선거제 나왔으니까 그건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당이 좀 생산적인 이야기를 하고 본인이 정치력으로 검증받을 생각해야지 윤석열 대통령 뒤에서 덕 보려고 하면 다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에 이 사람 저 사람 다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이나 윤석민이나 누구든지 다 나오게 만들어서 좀 정말로 전당대회를 좀 축제같이 좀 신나게 해야지. 이렇게 되면 전당대회 끝나면 당이 아주 갈등과 분열이 극심해집니다. 그럼 내년 총선 치르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좀 화합해서 다 나오게 해갖고 그리고 내부에 좀 편가르지 말고 무슨 집권당이면 되는 거지 무슨 친윤이 어디고 반윤이 어디고 내가 친이 친박하다 망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경험을 잘 해봤잖아. 그러니까 내 뻔 보지 말고 좀 이번에 잘 하라고. 충정어린 충고시. 진짜 이야기합니다. 전당대회 잘 좀 치르세요. 방깨지 말고. 박지원 전 원장님은 민주당에 대해서. 문제는 이재호 상임고문의 말씀이 옳은데 국민의힘은 이런 말을 수용할 민주당 이야기하라. 태세가 안 됐어요. 민주당은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을 해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얘기했던 개혁, 혁신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화두를 던진 정치개혁이라 특히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을 빨리 3분의 2 의석을 거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특위를 만들어서 국민과 당사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그런 개혁을 해야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개혁을 맡겨놓으면 독선적, 반민주적 이거 틀린다. 그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할 필요 없다. 뭉쳐서 싸워라.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그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1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였고요. 저는 KBS 최경영 기자였습니다. 내일 아침 7시 10분에 생방송으로 내일은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님이 신청해 주신 허민의 페르시아 왕자 지금 흘려나오고 있죠. 예, 내일 들으면서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